어느 집안이나 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저희 가정에도 한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뻔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숙명처럼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야, 요게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는 나는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긍정적 사고 좀 가지랍니다. 그러면서 시잘데기 없이 사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긍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같이 양립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와 비관적 사고는 양립할 수가 없지만 긍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될 거야 라고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이것저것 고려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저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또 나도 또 면박을 한번 줍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감이 넘었는데도요, 이 초능력을 갖는 걸 되게 초능력을 갖는 상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를 해요. 이야, 신나네요. 무지하게 빨리 뛰고요. 아무리 뛰어도 숨도 안 차이 사람. 야, 저런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니까 이쁜 여자가 나오는데 써머질합니다. 똑같아요.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굉장히 빨리 뜁니다. 야, 저런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는 슈퍼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사람 막 날아다니네요. 야, 이거다.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내가 끝내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맨날 술만 퍼요. 그래서 슈퍼맨은 못 되고 술퍼맨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상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초능력에 대해서 저런 초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증권시장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잘못 예측하면은 뒷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시나리오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뒷수습할 수가 있지,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버리면 뒷수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초능력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가끔가다 있죠. 최근에 방영된 영화 중에는 2015년인가 나왔던 영화인데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 그룹이 나오는데 이 4개 그룹이 되게 웃겨요. 완전히 또라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하고 영 반대로 투자를 합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 투자 어떻게 하시죠? 잘 나가는 회사 골라서 주식 사가지고 그것이 오르면 수익 내고 팔면 됩니다. 근데 이 잘 나가는 회사를 골라서 이것을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찔끔찔끔 올라요. 잘 오르지도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엉뚱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 짜증납니다 이거. 근데 이 4개 그룹이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시죠. 그 친구들은 아니에요. 주식을 먼저 팔아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사서 그 주식을 갚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기사를 관심 있이 보신 분들은 공매도라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야, 지금 10만원짜리인데 10만원 가는 주식인데 너 9만원에 나중에 내가 팔 권리만을 삽니다. 소위 얘기해서 조금 유식한 용어로 풋옵션에 투자를 합니다. 공매도나 풋옵션이나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폭락을 해야만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투자한 것이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도 저렇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 투자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부 다 집을 삽니다. 두 채, 세 채 삽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도 주택 가격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오른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도 전부 다 주택 사고 있고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집을 샀으면은 세가 나가야 되는데 세가 안 나간 집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주택 가격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베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안달인데 경제 전문가들도 주택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하락하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요런 배짱 있어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도박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그 사람들은 렌트가 돼야 되는데 세가 나가야 돼. 세가 안 나가는 집들을 많이 봤어요. 야, 이 사람들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샀는데 저러다가 한 곳에서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하락하는 데다가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 또라이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잘 나가는 주류들을 한 방 먹이고는 돈을 엄청 법니다. 어찌 보면 통쾌한 영화 같기도 하지만은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 빅쇼트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춤추지 말아라. 돈 벌었다고 춤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미국 국민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는 돈을 벌었다. 춤추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 보는 것하고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근데 저보다 20살 정도 많은 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설날 가까이 되면 토종 비결집을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 하시니까 엄마 토종 비결을 다 드려요. 그러다가 제일 막내인 제 토종 비결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1월달하고 2월달에는 너 사고 나겠다. 불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며칠 전에 윗동네하고 이렇게 지불놀이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광설 있죠? 소나무 그거 모아가지고 깡통도 잘 만들고 그래놨는데 불장량 하지 말라뇨. 그리고는 3월 4월에는 너 귀한 사람 만난단다. 귀인이 너한테 온대요. 3월 4월에 그건 좀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7월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랍니다. 제가 원래 우리 집 바로 뒤에 커다란 냇가가 흘렀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파리 잡아가지고 낚시에다 줄 매가지고 피레미 잡고 불고기 잡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풍덩풍덩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멱도 감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가에 가지 말라니. 그럼 나보고 뭐하고 놀으라고. 근데 요 얘기 가만히 들어보죠. 불을 가까이 하는 1월, 2월 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물
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7월, 8월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딱 나한테는 완전히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일 모레 저 지불놀이 해가지고 물동리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름엔 파리 잡아가지고 불거지 잡고 피레미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완전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포로 효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데 나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예언가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어떤 예언가가 아주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과거는 잘 맞히는데 미래는 잘 못 맞힌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 포로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과거를 얘기한 것 중에서는 나하고 딱 맞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건 잘 기억,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나 맞아요. 딱 이러고서는 나한테 맞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미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 그것만 딱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될 것이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는 잘 못 맞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예언과 예측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바로 이겁니다. 시나리오가 딱 하나예요. 사랑이 오고 있네요. 사업운이 있어요. 딱 그러면서 나한테 환상을 심어주거나, 그 사업하면 망합니다. 집안 쫄딱합니다.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 법도 없습니다. 근데 예측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안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 이랬을 땐 이렇게 하고 저랬을 땐 저렇게 하고, 사안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 수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본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길거리 강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그 방향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전혀 틀린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한테 풍발해줬던 것, 비판적 사고 없이는 제대로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이 비판적 사고를 키운 적이 없어요. 이 비판적 사고를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비판적 사고와 무조건 반대 혹은 비관적 사고, 이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디에도 이 비판적 사고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NCS에도 이 비판적 사고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 비판적 사고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계속 시나리오를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